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맹 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이 투자 구독전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첫돌 100만원 어린 펀드 가입 국민 홍보 정남출 TV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한 분 저희 와이프 친구 70대 말인데 구독해서 1,013명의 귀한 구독자를 모시고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새벽 5시 216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TV에 가장 돈 되는 정책 수혜주는 에너지, 전력, 인프라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1, 이란 핵 직접 공격, 트럼프 전쟁 시작됐다. 2주 내 결정 언급, 이틀 만에 때려, 핵 농축 능력 완전 파괴, 외국 전쟁 불개입 공약 깨고, 중동 참전, 정치적 도박 나서 이란이 정말 독재 정치로 전 세계를 불안케 만들고 있는데 결국 핵을 만들면 얼마나 세계가 또 위험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전 세계가 평화가 와야 되는데 사전에 핵을 못 만들도록 결국 공격을 과감히 단행했습니다. 하루속히 중동 평화가 도래하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 너 몽골서도 온다. K의료 찾은 외국인 1년 새 2배로. 우리나라의 캐나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진료를 받습니다. 참으로 K의료가 앞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한 수출 또 돈 수입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수를 더 누리고 건강하게 또 세계인들에게 건강을 살펴주는 대한민국 K의료 장합니다. 그러면 가장 돈 되는 정책 수혜주는 에너지, 전력 인프라, 앵커. 새 정부 정책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죠. 모두가 다 잘 나갈 때 우리는 시야를 좀 더 좁혀보는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ETF 나우 신정부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할 ETF.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효식 팀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새 정부 출범 후 5거래일 연속 빨간불입니다.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기대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효식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팀장. 저는 상법 개정과 재정정책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다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은 현 정부의 증시 친화적인 스탠스를 대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혀왔던 것이 주주가치 환원의 부재와 기업 지배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호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향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의 경기 부양과 반도체 클러스터 및 전력 인프라 건설 등을 주장하겠다는 계획인 것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은 일단 공약에 대한 기대감인데 앞으로 실제 돈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길게 보고 투자하려면 이 부분을 주목해야겠죠. 어떤 분야들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봅니까? 김효식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팀장. 먼저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민주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공약집을 보시면 진짜 성장 5대 과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대와 2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대 과제는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 전략 산업 육성, 2대 과제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입니다. 1대 과제는 딱 봐도 A라는 단어에서 반도체와 관련 깊습니다. 그리고 2대 과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같은 저탄소 에너지 확대와 전력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1대 과제와 2대 과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약집을 좀 더 읽어보시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세 줄이 더 써 있습니다. 첫째 줄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둘째 줄은 유자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셋째는 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표현해 보자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해서 전 국토를 아우르는 U자형의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세 가지 키워드로 다시 정리해 보자면 반도체, 에너지, 전력,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앵커, 진짜 돈이 될 만한 산업으로 반도체, 에너지, 전력, 인프라,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는 이쪽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플랜이 어떻게 되나요? 김효식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팀장. 민주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이 2025년 5월 29일 발표한 에너지 고속도로 10분 신문 10답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4%를 차지하지만 전체 발전 설비 중 23%만이 수도권에 위치합니다. 수도권에서 44% 전기를 쓰는데 지금 그 인프라는 23%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력망 구축이 부족한 탓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데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77건에 불과했던 발전소 출력 제한 건수는 2024년에서 2025년 1000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동해안 지역의 화력 발전소들 역시 송전망 부족으로 평균 가동률이 20%대에 불과해 민간 발전사들의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전기가 중단되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전기가 나갔다고 전기가 끊어질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장이나 이런데 전력을 송전 부족으로 끊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또 전력이 보완해가지고 유지가 왔는데 정말 평균 가동률이 20%밖에 발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적자가 많이 쌓였습니까? 하지만
주요 송전망 구축 계획들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지자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차일피일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하남시가 변전소 증설에 반대하면서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해당 프로젝트는 2019년 완공 목표였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계속 늦어져 현재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세상에 2019년인데 올해도 완공을 못하면 7년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발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육상을 통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 아예 해저 케이블을 통한 전력망 구축 계획을 들고 나온 것이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서해안 지역에 해저 송전망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남해안과 동해안을 아우르는 U자형 해저 송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개발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들의 개통 연결을 이상 없이 추진하고 지방에 위치한 태양광, 원자력 등 발전소들의 개통 연결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확대에도 필요한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전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특성상 대량의 냉각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고 현재 건설 중인 세울 3, 4호기와 신한울 3, 4호기 역시 동해안에 위치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원전을 계속 짓겠다고 하면 신규 송전망 구축이 필요한데 육상 건설이 힘드니 이 역시도 해저 송전망이 필요합니다. 앵커 발전소도 발전소지만 에너지 송전망을 깐다는 것이니까 결국 변압기나 전선 같은 쪽에 직접적인 수혜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육로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하겠지만 바다 밑으로 케이블 까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김효식 삼성액티브 자산운용팀장. 올해 들어 국내 전력업계가 민주당에 전달한 정책 보고서에 등에 따르면 서해안 해저 송전망 구축에는 약 11조 원, 남해와 동해는 각각 4.5조 원으로 총 20조 원 규모의 공사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전력기기 품귀 현상 때문에 국내에서도 전력기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국내 전력망 구축은 한국전력이 담당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전 단독으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국책 펀드 등을 조성하여 민간 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거나 국제 발행을 늘리는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라 빚을 대거 찍어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이 괜찮을까요?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김효식 삼성액티브 자산운용팀장.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24년 기준 46%로 미국 124%, 일본 237%, 유럽연합 80%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0년경부터 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이 시작한 것은 다소 우려스러운데요. 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배경에는 2020년경부터 만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대체로 흑자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통합
재정 수지는 2020년부터 수십조 원대 적절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100조 원 수준에 머무르던 국채 발행액도 2020년부터는 100조 원 중후반대로 올라선 상황이고 올해는 200조 원이 넘어갈 전망입니다. 원래 올해 국고채 발행 계획은 198조 원이었지만 최근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7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추경 예산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올해 국채 발행액은 207조 원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가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 빚이 많아지면 무디스나 S&P나 피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신용도를 깎으면 앞으로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 때 아주 더 높은 이율을 부담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오겠습니다. 만약 전력망 구축 등을 이유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경우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 자본의 참여 유도와 전기료 인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게 GDP 대비 국가 부채이기 때문에 GDP를 충분히 성장시키면 부채가 늘어나도 괜찮은 것이겠죠. 하지만 민간 차원의 재원 조달을 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고 전력망 투자는 뭐 다른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긴 하니까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주목할 ETF도 있겠죠. 김효식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팀장, 변압기, 전성 등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주식형 ETF들에는 코액트 A인프라 액티브, 코덱스 AI 전력심 설비, 하나로 전력 설비 투자가 있습니다. 이 중 상장 후 수익률이 플러스 40%를 가장 높은 것은 하나로 전력 설비 투자입니다. 코액트와 코덱스 상품은 작년 7월 9일에 동시에 상장했는데 코액트는 마이너스 11%, 코덱스는 플러스 23%로 수익률 차이가 제법 나고 있습니다. 수익률 차이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는 LS 일렉트릭, LS 등 변압기와 전선업체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코액트 AI 인프라 액티브에는 변압기와 전선업체 외에도 SK하이닉스, 인노공업 등 반도체 업체들도 다수 편입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전력기기 업체들에 비해 주가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최근 들어 주가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만약 전력기기와 반도체 모두에 한 번에 투자하고 싶다고 한다면 코액트 인프라 액티브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종목을 분산 투자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창립 3주년 기념 100억 부자하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산, 조선, 전력, 설비, 기기, 원자력 이 네 섹터가 앞으로 투자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이 저는 확실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모든 나라에 트럼프가 지금 국방비 인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모두를 감당이 어렵던 것입니다. 미국도 너무나 지금 예산 적자가 재정 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네 종목 ETF를 저는
샘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이거 K 방산 우주. 지난 금요일 기준 20일 기준 최근 1년 161.78%나 상승했습니다. 1.5배 이상입니다. 타이가 조선 탑10 120.08, 타이가 200 중공업 138.58, 타이가 미국 테크 탑10 7.78. 타이가 미국 테크 탑10은 작년에 73.3%나 올랐고요. 타이가 200 중공업은 58.16%였는데 이토록 지금 미국 탑10이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데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미국 빅테크 탑10이 죽을 쓰고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이 주식도 못지않게 꼭 반등할 걸 저는 믿기 때문에 네 종목을 함께 분산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네 개 종목을 평균하면은 107.06%가 나옵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 설비기기 생태를 모두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력 협력 요청, 미국 해군 장관, 캐나다 해군 총장 등 방한, 군함, LNG선 등 건조 유지보수 정비는 대한민국 최고 기술, 최저가, 최단기 납품 후 경쟁력이 가장 지금 우월합니다. 우리가 체코 원자력 계약 정부 승인,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도 더 경쟁력이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 설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거 K 방산우주가 1년에 161%나 상승하는데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풍산, 세트렉 I, 인텔리안테크, MNC 솔루션, AP 유성 10종목, 타이가 조선 탑10 세계 최고, H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D현대조선해양,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하나엔진, HD현대마린엔진, 동성화인텍, 성광밴드, 태광, 타이가 200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현대로템, 방산, HD현대엘렉트릭 전력설비기기, 하나오션, 조선방산, HD현대미포 3.7, 효성융업, 두산. 이제는 이 타이거 200중공업은 조선방산 전력설비기기, 원자력까지 종합세트 ETF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타이거 200중공업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네 종목을 다 추천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 테슬라, 브로드컴, 넷플릭스, 모바일, US 이 1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는데요. 100억 부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2 복리의 마법 계산법, 71년 기대 수익을 나누면 원금이 배가 되는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이외 4종목 ETF 평균 최고 수익률이 107.06%인데 그 3분의 1 이하인 30%만 저는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저는 1년 수익률 목표가 30%를 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에 100만 원을 지어놓은 엄마 아빠가 출생신고 하자마자 100만 원을 이 4개 ETF에 묻어준다면 2살 반에 200, 5살에 400, 7살 반에 800, 10살에 1600,
12살 반에 3,200, 15살에 6,400, 17살 반에 1억 2,800, 20살에 2억 5,600, 22살 반에 5억 1,200, 25살에 10억 2,400. 100만 원이 25년 후에 10억 2,400입니다. 지금 107% 되는 상승률을 30%로 3분의 2하로 대폭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이 어린이는 60세 전에 1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가요? 100만 원이 그렇습니다. 또 어느 부모님들이 첫 출생신고 때 100만 원 묻어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작년 11월 4일 손자 첫 달에 100만 원 묻어줬지만 앞으로 매년 돌 때 100만 원씩 추가로 묻어주려 합니다. 그럼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또한 청년이 자라서 30세 전에 취업을 해서 30세에 1,000만 원을 마련한다면 32살 반에 200, 30살에 1,000만 원만 모아진다면 35살에 4천, 37살 반에 8천, 이렇게 해서 55세에 100억 4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0세에 100만 원은 10억이지만 200만 원 나면 20억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0살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1,000만 원만 모아서 이 4개 종목에 투자해 주신다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그렇게 저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었는데, 제가 주식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복리의 폭발력을 알면서부터는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매일 말씀드리는 아주 노래입니다. 투자 전설 워렌 버핏은 60년간 연평균 20% 투자 현이 떠나면서 남긴 말, 딱 한 번만 부자가 되면 된다. 처음 10만 달러를 모으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걸어다니고 아예 차 살라 생각도 말고 이 돈이 모일 때까지 미국으로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쿠폰으로 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즉 할인되는 제품만 먹을 것은 사라는 겁니다. 제일 기초적인 것이 교통, 미국은 걸어다니고 다음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만 달러를 손에 넣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전략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재정적 그 문턱을 넘으면 돈은 스스로 쌓이기 시작한다. 초기 10만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모멘텀이다. 이는 당신이 만족을 지연시키고 현명한 선택을 하여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할 것이라는 증거다. 우리 모두가 그날그날의 그 급에서 투자하지 않고 무슨 돈이 있느냐, 내가 쓰고 남은 돈 가지고 투자해서 부자 되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수입 후 10%를 먼저 떼어놓고 저축으로 나머지 90% 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습관을 들이면 누구나 유대인들은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거기에 10%는 우선 먼저 무조건 10%는 저축으로 떼어놔서 그 돈을 잘 굴리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생산성이 옛날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에서 이제 인공지능 오면서 하도 이제 높아져 가지고 1,000만 원만 묻어놔도 누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청년들 너무나도 금융 공부를 하지 않고
그저 맛있는 커피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화장품 쓰고 그저 좋은 유행을 따르고 많은 또 여행을 다니고 남한테 보이게 하는데 그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정말 이 굶지 않는 한은 1,000만 원만 모아서 제가 말씀드린 ETF에 투자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숫자로 이 수익 106%를 30%만 적용해도 이렇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단 25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노인 빈곤율 세계 최악인데 한번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민연금 지급자, 즉 수령자는 41만이 고령화로 늘고 저출산으로 가입자는 57만 명이 줄어 국민연금이 하루 부채가 885억 쌓여서 1년에 32조.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2041년 16년 후에는 1,000조 이상이 적자 전환으로 되고 2056년에는 고갈이 돼서 빵원 앞으로 10대, 20대는 자칫하면 연금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시청자, 이래도 우리가 노후 준비 안 하겠습니까? 한국은 그동안에 연금 수익률이 2.56%, 영국은 7.6%, 가입률도 한국은 53%인데 영국은 90%랍니다. 그래서 55세부터 79세 이상의 연금 수령자가 겨우 이제는 50.3%인데 그 액수도 7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200만 원 가져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75만 원이면 근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 시청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 OECD 주요국 노인 빈곤율이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게 1위 한국 40.4%, 미국은 22.8%, 일본은 20%, 덴마크는 4.3%입니다. 시청자는 우리나라가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고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이래도 사치해야 되겠습니까? 가계빚도 늘고 개인 부채도 늘고 자영업자나 기업 부채도 늘고 국가 부채도 지금 이렇도록 불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 사치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서 꼭 개인적으로나 가게나 기업이나 국가에 빚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저는 명함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새겨갖고 다닙니다. 결코 빚을 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검소하게 전략하면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는 결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내수가 결코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돈을 가져도 쓰지를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은 어린이들, 젊은이들,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금 청년들이 출산이 늘어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정말 절박한 현실을 아시고 우리 자녀들 신발도 수만 원짜리를 사주고 오는데 모든 것 전략, 저축, 투자해서 금융으로 대한민국을 일으킵시다. 감사합니다.